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9618님이 더마카님 반가워요. 오늘 출근길이 기뻤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제 답은 다 예상하시는 대로 기뻤죠. 영혼이 안 담겨 있는데요. 뭐라고요? 영혼이 안 담겨 있다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이 기뻤고요. 방송 몇 년 하시나 외교적 발언 많이 넣으셨네. 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입으로 읽기 쑥스럽지만 마중물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험한 날씨가 되니 험한 세상에 등불 더마카가 돌아오는군요. 라고 인사해 주셨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네, 멘트를 안 하십니까? 왜 제 입이? 아니 이의 없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네, 외교적 발언 감사합니다. 9518님, 여기는 태국 방콕입니다. 오늘이 4일째인데요. 교통문화를 비롯해서 배울 점이 너무 많네요. 오늘도 인터넷으로 빠짐없이 잘 듣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2803님이 취업 맛집 김종배의 시선집중 들으며 저도 나름 목표를 세웠던 지난 몇 달,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늦깎이 신규 관리자 한 달 차가 됐습니다.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취직하셨구나.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전처럼 전체 방송을 다 듣지는 못하고 오프닝 듣다 보면 출근해야 하지만 취업 맛집 인정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 벌써 출근하셨으려나? 못 들으시려나?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취업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활기차게 직장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약간 일조했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어제 뉴스 리포트 잠깐 들어보시죠. 승객 82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에서 118m 떨어진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119 순환구조대와 한강경찰대가 출동해 승객을 전원 구조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배가 항로를 이탈한 건 아니라며 강바닥에 쌓인 모래나 흙 또는 이물질이 걸린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뚝섬에서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가 이물질과 부딪혔고 지난 11일엔 뚝섬 선착장 주변에 떠다니던 밧줄이 프로펠러에 걸려 잠수부가 투입됐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한강버스 일부 구간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다음에 한 대목을 더 붙였더라고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게 불편했던 것과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했길래 불편을 했던 건가요?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 라고 주문했고요. 서울시는 한강버스 안전 운항을 위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승객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면 김 총리가 내린 지시 내용과 오세훈 시장이 입장 내서 밝혔던 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 총리가 안전보장 체계를 점검하라. 그다음에 안전 확보 방안을 시행하라.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말한 냉정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이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표현만 바꿨을 뿐이지.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이 성을 냅니까? 이거야말로 먹긴 사람이 그러니까 성낸다. 이 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김 총리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의식한 걸까요? 그렇다고 쳐도 오세훈 시장이 성낼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야말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지적하고 점검하고 따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비판도 그런 성격의 행위로 봐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도 정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생리를 몰라서 이렇게 반박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단의 각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불편했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했던 게 아니라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의 실책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맞받아쳐서 정치 공방거리로 만들어 버리면 방어에 용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상대에 대한 반박을 하고 나선 것. 이른바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표현 전략적 공격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먹힐지 안 먹힐지는 따로 평가해야 될 문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거죠?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성격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실책 문제를 공방 문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은 한강버스인가요? 고장버스인가요? 라고 물음표 달아주셨고 나라사랑님은 이래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합당한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김창면님 무리한 운행의 결과는 아닌가요? 곧 겨울이 오면 또 서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옥황상제님은 강바닥 조사 등 아무 준비 없이 운행한 것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는데 잠시 그쪽 구간은 멈춰서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전반적인 조사나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지금은 뭐 지금 제 해석에 따르면 공방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발밑을 그래서. 돌아보라. 상대를 째려보지 말고 자기 발밑을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미가 통상과 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잠시 후 자세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여기서는 관련 뉴스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방한했던 데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해서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팩트시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 정상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민감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13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핵잠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지역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국 측이 각 측의 우려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한중 수교 문서에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내정이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핵잠 도입과 관련해 중국을 설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강 실장의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설득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잠 도입 자체에 대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여기에 미 해군 총장이 중국 억제를 언급을 하고 팩트시트에 대만 문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 중국의 심기가 불편할 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자, 그럼 어떤 카드로 중국을 달래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해 갈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외교안보 과제가 돼버렸다. 이게 불거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지 님도 우리가 외교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 궁금하실 텐데 이런 건 잠시 후 3부 그리고 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저희가 계속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주한대사가 한미동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불을 지르지 않길 바란다.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혜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이후 장애인이고 여성인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김혜지 의원이 이걸 진행자가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민영 대변인이 이 진행자의 말에 동조를 하면서 김혜지 의원은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도를 타자 박민영 대변인이 어젯밤에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로 몰아가는 스테레오타입부터 벗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과대표되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당의 간판을 빌려 2번이나 특혜를 받았으면서 당론을 젖은 휴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탄핵은 물론 민주당 주도 특검에 모두 찬성했고 급기야 당의 노선과 전혀 맞지 않는 법안들을 수차례 발의해서 문매를 맞았다면서 국민의힘의 일환으로서 당론을 존중하고 당원들이 기대에 부응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성을 또 강조를 했던데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에 가서는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또 비판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두 가지 개념을 맞세워 봅시다. 주체성과 당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박민영 대변인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조화될 수 있는 걸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열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주체성과 당성이 충돌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주체성에 장애인의 주체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체성도 있고요.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주체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체성이 당성과 충돌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김혜지 의원은 전자를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렇게 비난할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네, 권광윤님의 댓글로 이 뉴스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론이 아니고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제가 안 그래도 박민영 대변인의 입장을 보고 이 당성이라는 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JB가 그 점을 좀 짚어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행정안전부 집계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접수된 정당 현수막 민원이 온오프라인 통해서 접수된 게 토탈 18,016건이었다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6.5%인 4,782건, 26.3%인 4,744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민원 접수를 바탕으로 각 시도가 정비한 정당 현수막이 52,650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민원 내용은 현수막의 위치가 부적절하다. 내용이 아이들 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도로교통상 위험하다. 등등의 이유로 민원을 국민들이 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거리에서 많이 보는데 정말 좀 심하긴 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18,016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의 날짜를 뚝 잘라 180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8,000 나누기 180이면 얼마가 됩니까? 하루에 평균 10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일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중복 접수됐을 가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결국 정당 현수막 공해가 허용 임계치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저희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현수막의 재질이 뭡니까? 플라스틱입니다.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처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제기된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이런 부적절한 정당 현수막 규제는 필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떠돌이헌터님이 지역마다 이상한 내용이 더 심한가 봐요 라고 올려주셨고, 커피체리님은 백해무익 현수막 선거 기간에만 극히 한정해서 허용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행안부도 곧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각 지방 정부에 배포한다고 하던데, 문제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느냐, 이게 또 문제인 것 같던데 국회에서 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정당법하고 5개 광고물법 2개를 다 올려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지 않습니까? 저희 인터뷰에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면 무슨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가수 김호중 씨 기억하시죠?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6분 집중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이 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김호중 씨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정황을 잡고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까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이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다라는 건데, 일단 돈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법무부 1차 조사 결과 법무부는 일단 그렇게 파악은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네, 짚을 점은요? 자, 우선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이 교도관이 정말 김호중 씨 선발에 관여했는지 여부인데요. 법무부는 실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대목에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소망교도소 수감 대상자로 선발됐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내가 너 선발해 줬으니까 대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교도소가 다른 교도소보다 못하다 하면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6분 집중을 통해서 다룰 때도 그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유일한 민영교도소로서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 이 수감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 그래서 소망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혜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 교도관의 행태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이 교도관의 행태를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거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지금 소망교도소의 수감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번에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672님이 뇌물을 소망하는 교도소의 교도관이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또 린주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런 사설교도소는 왜 필요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주시네요. JB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도소 그 수용 인원이 거의 꽉 찼다,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생긴 교도소라면 그렇다 치겠는데 선발이 공정하냐는 그런 문제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